우리가 융 심리학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 프로그램은 융 심리학의 개성화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림자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다가 다시 그냥 돌아서서 이런 거 다 쓸데없고 그냥 이런 거 다 감추고 살면 돼. 이러면서 밝게만 사는 거를 그냥 또 지향하고 살아요. 그럼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가장 중요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림자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을 지나서 자기, 셀프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되는가.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건 뭐였냐면, 바로 그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지 정서 행동 치료에는 그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인식, 그래서 어떻게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적절하게 그것 너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뒤에 있는 본질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치료가 또 인지 정서 행동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연결지어서 해석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이제 융심리학과 이것을 같이 봤을 때, 그리고 이 앨리스라는 이런 사람이 인지정서 행동 치료가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이드와 융과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기반 그 토대 위에 또 쌓이고 쌓여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제 기존의 그 자기 선배 심리학자들이 알아차린 것들, 알아낸 것들, 그런 이론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정서 행동 치료에서 제가 이것을 마음성장학교에서도 한 6회기 정도의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소개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것에 굉장히 붙들려 있지 해서, 우리가 여기보다 어딘가라는 이 책에서는 내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내가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성장하고 싶지만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를 느껴요. 그런데 어떤 무의식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만 몰라, 어떨 때는.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 사람들 전체가 그 중에 한 80%, 90%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누군가 해요. 그러면 뭐 맞지, 당연하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자녀들 중에는 폭력 부모로 인해서 또는 빚 때문에 비투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빚 때문에 막 살기가 너무 힘든 정도로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그 신념이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을 때는 그 거리두기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던졌죠. 믹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믹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그걸 넘어서 진짜 본질적인 자기로 갈 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물이 있잖아요. 내가 물고기라면 물에서 살고 있겠죠. 내가 새라면 하늘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세계, 그리고 내가 늘 보던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차원으로 가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책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안내나 뭐 그런 것들, 내면 깊은 곳에 잠재의식의 안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 세계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가보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군가의 안내가 되게 필요한데 믹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에 보면은 노인이 믹노한테 얼토당토한 방법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사 간다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사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 빼? 바보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이사 가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 굉장히 다른 문제들일 수 있고, 나한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제이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 또 유아들에게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겠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많이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보다 조금 산 사람들보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정에 있어서 노인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돼요. 그게 이 여정에서는 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은 여성 리더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리더들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뭐 그밖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혼자서 노력해서 다 지금의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이거 하나면 끝인데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게 뭐였냐면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예를 들면 믹노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해서 노인을 찾아갔던 믹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노인이 시키는 그것만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주 제대로 하죠. 가서 이거 해라 그럼 즉시 가서 그걸 해요. 그거 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자기가 그 집에서 살겠다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 방법이 실패했어. 그래도 뭘 봐요? 실패한 그 현상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실패한 이 현상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사 가는 거지. 이사라는 개념이 없죠. 저는 그 집에 사는 거지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늘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너머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잠재의식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부드러워져라 뭐 이렇게 할 것이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진짜 셀프는 어떤 존재인가? 셀프는 무조건 부드러운 꽃과 같은, 그것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남성성, 우리가 진취적이고 계획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귀 기울이는 거,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파도가, 어떤 뭐 바람이, 어떤 잠잠함이 있을 때 이것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이 여정에서 내가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첫 시간에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늘 똑같아요. 목표 설정은 여러분만의 목표가 우리가 다 다르고, 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내 목표에 맞춰서 경험하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면 그 목표에 맞춰 경험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은 내가 이럴 때 뭘 써야겠다. 이것은 뭐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다. 이렇게 내 경험이 목표가 돼서 내가 그 목표 지점을 보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목표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보여지는 현상과 이런 것들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본연의 우리 자신. 본연의 우리 자신이라기보다 그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자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생겨났을 거예요. 본래의 나 말고 기능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 그때그때 내가
어떤 생존 방식으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죠. 내가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나 이렇게 사는 거 싫은데 나 이렇게 막 남들한테 막 퍼주고 막 남들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게 내가 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존 방식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걸 놓아야 되는 게 내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이게 잠시 눕는 거죠. 물론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성품이지만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멈춰 보는 거예요. 멈추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잘 되면 그것이 다시 온전하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남을 도울 때 참 기쁨이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오실 거예요. 생존 방식으로 어떤 걸 선택할 때 모든 사람이 남을 돕는 걸 선택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악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들은 우리 안에 어떤 기질들과 맞아서 우리가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처음에 정했던 목표, 각자 목표 잊어버리지 마시고 책에 써놨죠, 우리? 목표 써놨죠, 여러분? 목표를 다 써놨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목표를 재정립하시고 목표 다 그때 쓰라 그래서 쓰셨을 거예요. 코칭하면서 두 분씩.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정까지 가시면 돼요.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